정말로 우리 사회에 어떤 범죄가 늘어나고 있나 또는 줄어들고 있나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범죄 통계상에는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말로 성폭력 범죄가 심각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강력범죄에 대해서 가끔 좀 납득이 안 되는 처벌이 내려지는지. 너무 처벌이 약한 게 아닌 교화시킨다고 사회에 풀어놓는 그럼 죽어야지만 이 범죄가 되는 걸까요?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관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라는 건 강력한 힘이거든요. 그 무서운 이 힘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실장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깨어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더 큰 행위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사전에 처벌을 강화를 하면은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예, 그것도 역시 좋은 지적이고요. 그 깨진 유리창 이론은 아주 미국에서 각광받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에 깨어진 유리창을 방치해 놓으면 거기에 쓰레기도 쌓일 것이고 또 청소년들이 몰려와서 마약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범지대가 될 것이고 범죄 피해가 늘어난다라는 이론이기 때문에 깨진 유리창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깨진 유리창 단계에서 경찰이 출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지역 공동체 사회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환경을 가꾸는데 민간과 형사사법기관이 협력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형벌은 더 강하게 그리고 어떤 형벌은 더 관대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지 형벌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균 실장님의 강의를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사형에 처할 정도로는 거리에서 남성에게 뺨을 맞은 아기 엄마가 이른바 자, 죄와 벌 두 번째 시간 이제 벌입니다. 자, 우리 형법에는 9가지 종류의 벌이 있어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 순서대로 형의 중한 정도가 정해집니다. 가장 중한 형은 사형. 자, 우리 사형은 형법 66조에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라고 규정이 아예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형무소는 일제강점기 때 말인데 지금은 저런 말을 쓰지 않죠. 교도소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공개 처형이 아니에요. 형무소 내, 교도소 내에서 사형을 집행합니다. 사형 방법은 교수형, 군형법에 따른 사형 집행은 총살형으로 하죠. 자,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징역은 선고된 형기 동안에 일을 합니다. 우리 드라마에서 나오는 작업장 나가서 일하죠. 그게 징역이고 금고는 일하지 않고 방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게 금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정치범에 대한 우대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이거는 노동을 경시하는 그런 사상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류는 한 달 이하, 징역이나 금고는 한 달 이상 이렇게. 그 다음에 벌금은 5만 원 이상은 벌금, 5만 원 이하는 과료. 과료와 과태료는 어떻게 다를까요? 과료는 형사처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입니다. 주차 딱지 띄는 거, 그게 과태료죠. 과태료와 과료는 다릅니다. 자, 벌금의 문제인데요. 이게 바로 우리 소위 황제노역 이야기할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게 이제 어떤 배경이 있냐면 벌금을 판사가 선고를 합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벌금을 못 내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그냥 가세요 그럽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벌금 못 내는 만큼 그러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교도소
작업장에 가서 그만큼 일하라는 겁니다. 일해서 때우세요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벌금 액수가 다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러면 뭐 벌금 100억이면 100년 동안 노역을 해야 되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한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벌금 액수가 많아도 3년을 넘진 못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 벌금 받은 경우와 100억 벌금 받은 경우에 3년 내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스웨덴에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는데 스웨덴에서는 자, 당신은 벌금인데요. 벌금에 해당하는 만큼 한 30일의 벌금을 당신한테는 부과할게요. 이렇게 먼저 한 다음에 그러면 하루당 당신은 얼마만큼의 벌금을 당신의 재산 상태에 맞게 정해줄게요. 하루에 100만 원씩 해서 당신은 30일치의 벌금을 내세요. 아니면 30일 동안 노역장을 하시든가. 이게 바로 일수 벌금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액수는 그 사람의 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합리적이죠. 자,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일수 벌금을 판사가 정하려면 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월급 받는 사람들은 소득증명원을 내면 자기 1년 소득이 나오니까 딱 나눠보면 나오지만 자, 우리 가진 게 20만 원밖에 없다는 분도 있고 사회에 다 환원해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재산 상태를 알 수 있습니까, 판사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직 이 좋은 일수벌금제가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는 총액 벌금으로만 하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최근에 또 그 청담동 주식부자라고 혹시 그 사건 알고 계시죠? 근데 기사를 봤는데 뭐 몇백억대 사기를 저질렀지만 실제로 그가 가진 재산이 추징할 수 있는 재산이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택권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황제노역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더 이상은 법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형법의 이 한계인데요. 형법 시스템의 한계인데요. 두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해결책인데요. 새로 강화된 어떤 새로운 법적인 수단을 도입을 해서 이 끝까지 정의를 관철하고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거는 국가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예컨대 이제 조두순 같은 경우에도 당시의 그 기준으로는 당시 법 기준으로는 징역 12년 정도에 불과했지만 지금 기준으로 하면 뭐 유기징역의 상한인 징역 50년까지도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형법의 대원칙 중에 하나가 형법 없이 범죄 없고 처벌 없다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곧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당시에 없었던 형법을 뒤에 새로 만들어서 소급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한계는 있죠. 자, 퀘스터 여러분들 이제 질문 키워드 준비해 주시고요. 아,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전과 50범이 있어요? 어우, 전과 50범 정도면은 거의 그냥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다음에 나와서도 범죄를 저지르기 확실한데 그럼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전과 50범은 10대 소년부터 시작해서 평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딱한 인생이죠. 하지만 인생은 딱하지만 이 사람을 풀어놓으면 사람들은 계속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피해를 받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전과 51범죄가 되면 죽을 때까지 못 나오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처벌을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방법을 달리 찾아야 되죠. 예컨대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보장을 한다든가 또는 뭐 예컨대 이제 이 사람이 범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주거 침입 절도를 계속해서 했던 사람이면 이 집의 보안 장치에 대해서 화날 거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역으로 보안 회사에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보러 일단 시제품 보안 제품이 나오면 따보라고 하는 거야. 네? 그러면 좀 더 강력한 보안 장치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이버 범죄 해커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수사기관에서 해커 전력자가 저 수사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에도 있어요. 있습니다. 유명한 해커 출신이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형벌을 50번, 100번을 거듭한들 이 사람은 재범의 위험성은 상존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평생을 감옥에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치료를 해주든 달리 살 길을 교육해주건 그 방법을 사회가 찾아야 됩니다. 네, 이건 사회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예. 제가 나쁜 사람이 돼서 그냥 인터넷 여론을 직접 좀 한번 여쭤볼게요. 요새 뭐 흉악범죄에 대한 댓글들이 다 이런 게 있어요. 사형제도 부활하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자, 사형제도 존폐 논쟁은 대단히 많은 이 감정적인 소비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논쟁거리이긴 합니다만 특히 지금 좋은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것이 곧 우리나라 정부도 사형 폐지 여부에 대해서 정책적인 결단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0년 동안 사형을 선고하기만 하고 집행하지 않은 한 사실상의 사형 폐지 국가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예요. 왜냐하면 옆에 중국과 일본은 아직도 사형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죽어 마땅할 범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효과적인가는 또 다른 문제다 이 말입니다. 오판의 가능성도 이야기하고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도 이야기합니다. 비록 오판의 가능성이 없고 누가 봐도 확실한 사형이 마땅한 범죄라 할지라도 두 가지 여러분들이 한번 찬반의 입장을 나름대로 가지시기 전에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 이번에 도쿄 지하철역 살인가스 유포 사건의 주범들을 전부 7명을 처형했습니다. 처형 시점은 어떻게 선택할까요? 여당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렸거나 또는 총선을 앞두고 우리 당은 정의 실현과 사회 안전을 위해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정당이야.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을 때 보통 합니다. 이 지점에 오면 저희가 마땅히 사용을 해야지라고 했다가 약간 멈칫하게 됩니다. 사람의 목숨을 그런 의도를 가지고 도구로 사용해도 되나? 이건 아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형 선고를 해서 정말 피해자 앞에서 집행을 해가지고 정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피해자의 한을 씻어주자. 좋습니다. 근데 사형 집행하는 거 보신 분 있으세요? 볼 수도 없죠. 우리가 지금 중세시대도 아니고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사람을 교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세 때까지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새벽에 여러분들은 평생에 한번 가볼까 말까 하는 안 가보는 게 좋습니다. 교도소에서. 그러니까 사형제도는 찬성해? 아니 난 반대. 이렇게 선택적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또 범죄자 문제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런 극악무도하고 죽어 마땅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글쎄요. 이거는 인간에 대한 이해의 문제인데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개인적으로 복잡하게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잠깐 나쁜 짓을 해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그래도 좀 복잡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착한 사람이야. 다 이렇게 우리 믿잖아요. 그죠?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복잡하게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타인은 다 단순하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복잡하게 착하고 복잡하게 나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자의 범죄 현상 하나를 봤을 때는 그 범죄자 자체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부정하고 생명까지도 부정하고 싶은 분노를 일으키지만 그 사람의 그 범죄 하나에 이르러가기까지의 그 사람의 복잡한 인생사와 그 사람을 둘러싼 부모와 가족과 친척과 직장 사람들과 그 지역 마을의 사람들의 모든 관계에 이 쌓인 것들을 생각할 때는 그렇게 쉽게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이 복잡하고 세상에서 인간의 갈등이 제일 복잡한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형법은 당연히 더 복잡하겠죠. 사고가 아닙니다. 처리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사건이기 때문에 해석해야 되고 복잡한 고려와 이런 것들을 여러 번 거쳐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겁니다. 제가 해외에서 여러 교도소들을 다룬 기사를 읽어봤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들어오면 절대 나갈 수 없는 되게 악명 높은 교도소가 있는 반면에 어떤 나라는 벽지를 분홍색으로 해놓고 범죄자들의 심신 안정과 이런 걸 위해서 노력을 하는 교도소가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실장님께서는 이 중에 어떤 교도소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예, 교도소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감방에 여러 명이 혼거 수용돼 있고 또 추력을 해서 작업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그게 이제 통상적인 교도소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말에만 출근하는 교도소도 있어요. 그게 주말 구금 교도소라고. 왜냐하면 6개월 징역을 살아도 사실 직장 잃죠. 가족이 잃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예컨대 이제 단기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평일에는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주말에는 놀지 말고 주말에 이틀씩 해가지고 한 100일 채워라 이거예요. 이게 주말 구금 교도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 도입 검토를 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민형 소년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강력 소년범들 이런 부분들은 벌도 줘야 되겠지만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 아이들이잖아요. 또 아이들이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도 높고 아저씨들 교육하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형 소년원을 만들어서 민간 프로그램들을 많이 들어와서 교육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국가가 소년원을 증설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세금 부담도 줄이고 이런 아이디어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직장을 잃거나 가족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책임을 지고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말에만 구금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가능한 교도소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든 생각인데요. 요새 교도소를 짓는 공간, 그러니까 장소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사람들이 다들 싫어하고 생각하는 폐해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로 일어난 폐해가 정말 있는지 아니면 국민들이 먼저 걱정부터 하면서 못 오게 하는 건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일본은 교도소가 있는 지역에 땅값이 높아집니다. 아파트값이 올라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진이 나면 설마 교도소가 무너지랴. 그러니까 교도소 옆에 집을 지면 지진이 나도 안전하겠구나. 자, 그렇게 해서 일본은 정말입니다. 교도소 주변의 아파트값이 더 높아요. 자, 그렇기도 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를 유치할 때 이 교도소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 점에서는 혐오시설이 아니라 환영시설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장애 아동들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조차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른바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장애 아동을 위한 학교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장애 아동들이 결코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득을 하면 다 수용하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한 정보가 공유되면 보통 사람들은 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이 정부 정책과 다를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다 정보가 왜곡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도소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 수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자꾸 줄어드는 저기 지방 군들 교도소 유치하는 거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교도소가 있어서 해가 된 사례가 있냐고 하는데 탈옥을 해서 사람한테 해코지를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나라 교도소 행정과 교도관들의 역량을 믿어주십시오. 탈옥 없습니다, 우리. 거의 없습니다, 탈옥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도망가면 몰라도.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부가 아이디어를 내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설득을 하면 됩니다. 그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냥 여기 교도소 짓겠습니다라고 해서 밀어붙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교도소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